네, 한국경제TV가 주요 증권사의 베스트 프라이빗 뱅커에게 현재 시장의 상황과 투자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문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스타피비의 비법 투자 노트 첫 번째 시간으로 10년 넘게 삼성증권 강남 파이낸스 센터를 지켜온 남경욱 삼성증권 PB팀장을 증권팀 정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미영 기자 전해주시죠.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해오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렇다고 예금을 들자니 1%대 초저금리 때문에 주식 투자 예금을 들기에는 조금 수익률이 아쉽기만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 과연 프라이빗 뱅커들이 주목하고 있는 투자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삼성증권 S&A 강남 파이낸스 센터의 남경욱 PB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저금리 시대에 대한투자처로 좀 주목을 받았던 증시마저 흔들리면서 아무래도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일선에서 느끼시는 분위기는 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저희가 일정 수준의 조정은 좀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폭이 좀 깊어서, 조금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 8월 5일부터 24일 동안 연속 한 5조 원 가까이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일전 현상에서는 조금은 좀 분위기는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대외 변수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한 시기에는 좋은 투자의 기회 제공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분하게 시장을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는 되지만 좀 차분하게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액 자산가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산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법이나 상품 같은 게 있을까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순자산가치 비율이 1% 언더에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투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3박자를 고루 갖춘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 수혜, 그리고 저금리 시대의 고착화,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편되면서 향후에 배당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주 펀드는 포트폴리오의 핵심 아이템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연 5% 정도를 추구할 수 있는 한국형 해치 사모펀드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성과가 좀 우수하고 장기적인 트랙 레코드가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계좌 수가 없어서 가입을 할 수가 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거액자산가님들은 사모펀드를 선호하시는데요. 특정 시점에 소수의 고객님들이 펀드를 설정하고 해지하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특히나 선호하시고 끝으로 지금 지수가 최근에 많이 하락은 했지만 한 5년간의 이 장기 트랙 레코드를 보면 여전히 박스권 지수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는 합리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화 상품, 즉 지수형 ELS가 좋은 투자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액 자산가들의 지금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대처할 만한 그런 투자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시장은 다른 국가 대비해서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아시겠지만 대외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고요. 외환 거래가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여타 국가 대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철저하게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개인별 성향에 맞게 자산 관리를 잘 해서 포트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상품 가지고 저희가 분산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역 간의 포트폴리오도 해야 되고요. 투자 시점의 포트폴리오도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글로벌 마켓 시장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중이 한 2% 남짓해요. 그리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체 자산을 우리 시장에 100% 투자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의 고유 리스크 때문에 자산에 크게 변동성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장되어 있는 2,000개의 종목 중에서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그 기업의 그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겠습니까? 이런 예로서 분산 투자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두고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별로, 투자 성향별로 투자법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수적 투자자들한테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투자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수적 투자가도 지금은 주식 투자를 일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최근 저희가 한 10년간의 저희 지수야 종합주가 지수와 이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저희가 시계열로 차트로 보면 여러 차례 하회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한 2, 3년 이상의 중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 그게 좋은 투자의 기회를 제공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주식을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주 펀드는 참 좋은 대안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자별로도 좀 말씀을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보수적 투자가 공격적인 투자가를 따로 구분해서 상품을 투자한다기보다는 결국 개인별로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외 주식형 상품이나 국내 대안 상품들 아니면 채권형 상품들 등 기타 이런 상품들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범위 내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 자산을 100% 가져간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이고 자산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20%의 변동성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00% 주식 자산을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20%가 순간적으로 왔을 때 감내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는 철저하게 고객 성향에 맞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경우 삼선